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 김기현 도메인 이사님께서는 저희 교육 때문에 사진을 직접 찍으셨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교육을 하시지 않으니까 저희 교육 때문에 일부러 제가 교육 알림도 일찍 해드린 이유가 먼저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뭐 대화 중에 저랑 대화를 하시고요. 이제 출하 농가를 보고 소를 사는 경우가 있는가? 근데 특히 이제 그 도축 정보를 뭐 오늘 소를 사야 되면 도축은 사실 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하는지 농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우시장에 소를 출하하면 뭐 김천에 계시는 분이 오면은 뭐 소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 우시장에도 그런 큰 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업체에서 오늘 뭐 20마리, 30마리를 사러 와야 된다 했을 때 저 사람이 많이 사는데 이게 눈치로 이거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혹시 공유가 돼서 저는 많이 산다는데 오늘 힘들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공유가 되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좀 많이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소를 찾아보고 나서 경매하기 전에 그 출하 농가나 그걸 보고 중매인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전광판에 경매하는 모습 보여드렸을 때 왼쪽 전광판에 보면 출하 농가가 아니고 출하 조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디 축협 조합 거기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소를 저희가 선호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홍천하루라든지 여기 뭐 경북 근처 예천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소를 선호하는 중매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중매인들이 출하 농가를 보고 소를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사거나 가격에 그 편법을 두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매인이면 거의 대부분이 출하 농가를 보고 소를 구매하진 않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특별하게 가끔 제 소매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경북 예천소가 출하가 되면 그 소를 사주세하는 거래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루 따져보면 그 정육점에서 그 경북 예천이나 누구의 뭐 지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역이나 출하 농가에 따라서는 소 가격이랑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중매인이면서 육가업을 크게 하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에 해당되는 분이 딱 그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경매를 참가 안 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중매인이 어떠한 경우도 저도,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같이 왔지만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고3인데 딸 출산할 때도 저는 경매를 했었어요. 소경매를. 그 정도로 중매인은 경매 시간, 소경매 시간만큼은 어떠한 거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거상은 매일 들어와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저도 단 한순간도 경매 시간에서 딴짓을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저 포함해서 매차민들은 다릅니다. 매차민들은 자기가 그날 일주일 동안 사야 될 물량을 예를 들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 맞췄으면 금요일날 출근 안 합니다. 매차민들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중매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제가는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상은 매일매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상들을 다 이기려고 비싸게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중매들이 정말 생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업이다 보니까 그런 성실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호도, 왜냐면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따로 이제 확인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한 앞전 오전에 나왔는데 도체신 600kg 이상 출연된 개체 이제 4분할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중도매인 분들께서 경락 단가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시는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소 결착 유무는 저희가 중매인들은 이 소 경매할 때 이 소 330
834번이죠. 이 소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도축되기 전에는 소를 못 보고요. 딱 이분 도체 상태로 이 상태로만 봅니다. 근데 이 도축을 했을 때는 요 윗부분이 사진이 없는데 이쪽에 이제 우둔이 있고 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암소 따지면 난소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난소가 있는 암소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암소는 무조건 난소가 그쪽 부분이 매끈하게 쫙 도축되어 있는 소만 보기 때문에 중매들이 난소 연착 그 부분을 1도 신경 쓸 수가 없죠. 난소 연착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 600kg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소가 저희가 경매를 보면 이 소를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로 그 운반을 해주는 수송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달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배송을 하는데 소가 낙찰이 되면 배송하는데 여기 체크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칼을 쭉 끝까지 칼을 쭉 밉니다. 이 이분 도체에 되어 있는 소를 쭉 자르면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이 총 2분 도체에 있는 소가 두 개 돼서 4분 도체가 됩니다. 4분 도체. 그럼 4분 도체가 된 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소가 600kg가 넘으면 그걸 4분의 1로 나누면 한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150kg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kg가 넘는 소를 이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일반 정육점이나 소매점에 배달을 해줘야 돼요. 사람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매보시는 분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는 안 매보고 돼지를 매봤는데 돼지 제가 그때 60kg짜리를 매봤거든요. 60kg가 2분 도체고 30kg인데 돼지도 매니까 제가 못 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축 저를 감싸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하물며 그것도 어려운데 이 150kg 정도 되는 소를 수송부 사람이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가락동에 있을 때는 수송부 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았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외국인들 교체가 됐습니다. 이 3D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수송부 직원들이 직원을 못 구해서 다 외국인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저처럼 좀 키가 좀 큰 편인데 체형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외소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600kg가 아니고 지금 저희 유통공판장은 수송부 때문에 저희 중매인들은 아니지만 수송부 때문에 지육키로 도체 중이 500kg가 넘는 소는 수송부에서 배송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양축가분들이 모르는 저희 중매인들만의 정말 큰 고충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대부분 소매점인데 500kg가 넘는 소는 어떻게 해서 보내냐면 공판장에 경매를 하고 공판장 건물 안에 가공실이 있습니다. 골반알, 일반 진공포장이라고 하죠. 진공포장을 해서만 배송을 해줍니다. 지육으로는 이 4분 도체상으로는 배송을 안 해줘요. 501kg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가공을 지육으로, 그러니까 4분 도체상으로 받는 거래처한테 530kg짜리 소가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못 삽니다. 저는 그 소는. 근데 그 거래처가 가공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저도 사죠. 그게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600kg는 꿈도 못 꾸요. 근데 많이 나온다. 600kg는 그래서 이런 C2풀이 아까 뭐 28,000원, 24,000원, 뭐 A2풀이 뭐 31,000원 이렇게 나온 소들이 중량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550kg, 500kg 이것도 550kg였죠. 이런 걸 이 소를 사신 분은 마장동에 큰 육가공 하시는 분이에요. 마장동에서. 근데 육가공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가 자기 가게로 오면 이렇게 린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들어올리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데는 수송부가 배송을 해줘요. 근데 일반 소매점들은 아시지만 동네 정육점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있는 데가 있겠어요? 다 사람이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수송부가 배송을 안 해주기 때문에 500kg 이상도 꺼려하고 600kg는 꿈도 못 꾸죠. 저 600kg 되면 그냥 천하가 안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사는 사람만. 그러니까 소가 한 550kg까지는 정말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단가가 정말 좋은 나오는데 550kg 넘어가면 그러면 진짜 소가 좋아야지. 안 그러면 거의 중매인의 반 이상 적지도 않는 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축가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소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한 5년 전만 비교해도 이제는 평균 키로 수가 예전에는 한 400, 한 2, 30이었는데 지금은 400, 한 7, 80kg가 평균 키로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커진 만큼 양축가분들은 뭐 키로수가 중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별이나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중매인도 크게 상관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송부예요. 배송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소가 크면 일단 더 먹고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배송하면서 넘어지거나 뭐 옆에 유리 깨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배송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축 체중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470, 80kg입니다. 모든 면에서 제 몸에 맞고 많은 중매인들이. 근데 470, 80에서 맥시멈 550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500한 120까지도 정말 많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550kg가 넘지 않으면 그러면 단가나 이런 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종축계량협회 본부장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은 소를 만드는데 크게 만들거든요. 네. 그게 크게 만드는 게 또 목적이고 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는 한 500kg 미만인데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상반기 2003년도 상반기 체중이 472kg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 평균치에서만 놓는데 그걸 어떻게 중도메인 그 협회에서 이건 계량이 많이 돼 가고 있는데 소 체중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송 부분에 어떻게 인원해 갖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저희들은 또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의논해서 좀 건의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제 생업이랑 관련있기 때문에 500kg가 넘는 소를 제가 좋은 소를 못 살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별 수단을 다 해봤어요. 이걸 지육을 4분 도체가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6분 도체를 하더라. 6분 도체를 해가지고 등심을 자르든 위에 이 우둔 쪽을 자르든 6분 도체를 해가지고 그러면 배송이 중량이 떨어지니까 배송을 더 할 수 있는 수송부가 편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를 반발한 게 그 도매업자, 마장동 큰 육가공들이나 그런 데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각 업체마다 소를 가공하는 이 골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여기를 6분 도체를 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중심이 두 쪽이 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둔이나 선도 쪽이 2분할 돼야 되는 게 4분할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건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소가 제가 말씀드린 정말 커지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걱정인 게 내년 되면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더 커진 소를 저도 개인적으로 못 사면 저도 너무 손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방법을 구한 게 가공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가공이라는 게 소 전부 다 뭐 기름 손질하고 뭐 등심, 갈비, 뭐 안심 다 부위별로 진공 포장을 해서 진공 박스에 담아서 그 박스를 이제 소한마리분들 거래처에 옮겨주는 거거든요. 소무가. 그거는 소무가 가장 좋아하는 배송 방식입니다. 근데 가공을 해서 저도 그래서 제 거래처 소매점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많은 그 소매점들이 제 연령대나 제 위 연령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육으로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중매인 조합 차원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항협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라도 바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제가 정말 지금 크게. 근데 그렇다고 너무 크게만 키우지 마시고 진짜로 너무 큰 건 저희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같은 단가면 중량이 크면 같은 개월수에서 같은 개월수를 키웠는데 중량이 크면 소득이 더 많으신 건 당연하시겠죠. 근데 그만큼 소가 안 좋으면 중량만 크다고 중량은 커졌는데 소가 나불리나 육색이 안 좋아지면 단가는 떨어지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키로수를 키우시되 수를 좀 좋게 잘 키우시면 그런 좋은 것 같고 저희도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찾을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돈만 알고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통 단계 때문에 속값이 비싼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사시는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소도 선호하시는 부위가 있잖아요. 등심이면 등심, 갈비면 갈비, 특수 부위면 특수 부위. 요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정육이잖아요. 정육 한 가지는 국거리, 불거리. 근데 소 한 마리가 생체 중량이 한 800kg 정도 되는 소를 도축을 하면
지육 도축 중량이 한 450에서 500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450kg짜리 손을 저희가 사서 이런 손을 사서 거래처에 보냈을 때 거래처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등심의 키로수는 40kg 내외예요.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등심을 어떻게 싸게 팔 수 있겠어요? 정말로 40% 등심 40kg, 그 다음에 갈비가 또 양쪽 두개 합치면 한 4, 50kg 될 거예요. 그러면 소 450kg짜리 손을 예를 들어 450kg짜리 손을 2만원에 주고 사면 지급값만 900만원이잖아요. 원가가. 그럼 거기다가 그 말씀하신 유통단계에서 붙는 거는 제 거래처, 그러니까 소가 도축장에 오면 약축가분들은 공판장에다 도축 수수료를 내시죠. 그거 크지 않습니다. 지급액에 대해. 그리고 중매인 제가 사면 제가 중매인 수수료를 받고 거래처에 보냅니다. 그 중매인 수수료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데 정말 미미합니다. 도축 수수료보다 훨씬 적게 전 수수료를 받고 거래처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거기다 운임이 있죠. 운임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운임. 도축 중매인 수수료 운임하고 소 지급대금. 그러니까 지급대금 빼고 제가 거래처에 보내면 그 정육점이 지불해야 될 유통 비용이라는 거는 중매인 수수료 정말 극히 그냥 운임 정말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900만 원짜리 소를 저는 소 원가 900만 원 이내 가서 보내면 말씀드렸던 등심이 40 정도 되고 갈비가 40 정도 되고 특수 부위라 하면 뭐 안창, 토시, 부채살 이게 소 한 마리 450kg에서 많이 나와야 5kg예요. 5kg. 요 세 가지로 900만 원이라는 소의 반 이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팔아야 그 정육점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저는 항상 느낀 건데 유통 과정 때문에 손값이 비싼 게 아니고 소 생체 중량, 도축 중량에 비해 우리가 선호하는 부위가 너무 적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등심 한 근에 왕뿔이나 투뿔 같은 게 한 근에 뭐 7만원, 8만원, 9만원 가는데 그렇게 안 받고는 그 정육점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육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값이 비싼 거지. 유통 과정은 자꾸 뭐 언론이나 신문사에서 이렇게 갖고 뉴스에서도 얘기하면 저희 중매인들은 너무 억울해요. 중매인들이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아서 제가 정말 진짜 이거 중매인 수수료 오픈하고 싶습니다. 하나까지는 오픈할 수 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중매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나라에서 법으로 1.3%를 정해놨습니다. 소 900만,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소를 사면 저희는 13만원 버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소를 거래처에 보내요. 13만원이 1000만원에 1.3%밖에 안 되는데 그거 1.3%가 법정수료가 치고 운임도 소 한 마리 운임이 충북 음성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85,600원입니다. 한 마리에. 그러면 그거는 1000만원짜리 소에 1%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가지를 유통과정 뭐 얘기하는데 저희는 미치죠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내는가 하시면 양축가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살아있을 때 생체 중량이 800kg짜리 소인데 이거를 가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등심이나 갈비가 10%도 안 나는 거예요. 8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0% 가지고 800kg짜리 소 원가 800만원, 900만원을 수익을 내려고 하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급육이고. 근데 한간에는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매차민이라고 해가지고 매매창가인이라고 저희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농협 하나라유통, 이마트, 롯데마트,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홍보를 그렇게 해요. 전자주를 돌리는데도 자기네가 진짜 운동에 와서 소를 산다. 유통 마진이 없다. 걔네가 마진이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는 소를 사면 자기네 직원들이 가공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돼요? 저희 중매인들은 아니에요. 중매인 수수료 운임 정말 조금 지불하고 제가 보내는 소매점은 딱 그 두 가지만 지불하면 돼요. 나머지 900만 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토를 받은 속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값에서 기름 빼고 뼈 빼고 다 빼고 나머지 9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팔 수 있는 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처들이 자기 작업을 했을 때 자기가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저한테 기름이 많으면 많다, 색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자꾸 나쁜 소리를 심지어 뭐 새벽에 전에서 욕해서 끊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가 그렇지 바꾸겠다. 그렇죠. 중매인 바꾸겠다. 네, 그만하자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근염 보여드렸잖아요.
소라는 게 이분도체상에는 이 아까 품질평가원 분이 원래 엄밀히 말하면 근염이나 근출혈이나 그러니까 소가 이 상태가 이상한 소를 찾아서 미리 경매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찍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왜냐면 이분도체상에서 저 안에 염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품질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중매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소가 거래처도 소매점에 갔을 때 다 이제 작업을 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고.